은주는 요즘 아침을 천천히 맞이한다. 알람이 울려도 바로 일어나지 않고 창문부터 본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어떤 온도인지, 하늘이 맑은지 흐린지 그걸 먼저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예전에는 출근 시간에 맞춰 몸부터 일으키느라 바빴다. 해야 할 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하루는 늘 숨이 찼다. 그때는 몰랐다. 아침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다는 걸. 오늘도 비슷한 아침이었다. 주전자에서 물이 끓는 소리, 싱크대에 떨어지는 물방울, 멀리서 들리는 버스 엔진 소리. 그 모든 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느낌이었다. 은주는 커피를 내리며 휴대전화 화면을 한번 켰다 끄고는 다시 식탁에 내려놓았다. 딱히 확인할 메시지는 없었다. 그 사실이 서운하지도 않았다. 오늘은 도서관이나 갈까? 혼잣말처럼 뱉은 그 문장이 하루의 계획이 되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냥 책 냄새가 맡고 싶었다. 동네 도서관은 걸어서 20분 거리였다. 큰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은행나무가 늘어선 골목이 나오고 그 끝에 낡은 건물이 하나 서 있다. 은주는 그 길을 좋아했다. 걷는 동안 생각이 정리되는 기분이 들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특유의 종이 냄새가 먼저 맞아주었다. 아이들 코너에서는 작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고 창가 쪽 열람실은 조용했다. 은주는 늘 앉던 자리로 갔다. 벽 쪽 끝, 창이 잘 보이는 자리. 거기 앉으면 밖을 보다가 책을 보다가 마음이 자연스럽게 오갔다. 가방을 내려놓고 읽다 만 책을 꺼냈다. 몇 장을 넘기는데 옆자리 의자가 조심스럽게 밀리는 소리가 났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은주는 고개를 들었다. 또래로 보이는 남자가 조금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네, 물론이죠. 그는 고맙다는 뜻으로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앉았다. 외투에서 바깥 공기 냄새가 났다. 막 들어온 사람 특유의 온기였다. 은주는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글자가 쉽게 들어오지 않았다. 신경이 쓰인다기보다 옆자리의 존재가 공기처럼 느껴졌다. 남자는 두꺼운 파일을 펼치고 천천히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볼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 숨을 고르는 리듬, 그 모든 게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았다. 시간이 조금 흘렀다. 은주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이 자리 참 좋네요. 옆에서 들려온 말이었다. 은주는 잠시 놀라 고개를 돌렸다. 네? 창이 보여서요. 다른 자리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 말투가 자랑도 아니고 친한 척도 아니어서 은주는 괜히 편해졌다. 저도 그래서 여기 앉아요. 남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주 오시나 봐요. 그냥 가끔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그는 파일을 정리하며 말했다. 저도 비슷합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이상하게 길게 남았다. 이름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 한두 마디가 하루 속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남자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은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가 문 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괜히 뒷모습을 한번 보게 되었다. 걸음이 급하지 않았다. 그 점이 마음에 걸렸다. 혼자가 다시 익숙해진 자리에서 은주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책은 더 이상 읽히지 않았다. 도서관을 나와 근처 분식집에서 국수를 먹었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고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다. 오늘은 별일 없었네. 혼잣말을 하다가 문득 아까 그 남자를 떠올렸다. 별일이 없었다기보다 별일이 아주 조금 생긴 날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행나무 잎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다. 은주는 일부러 천천히 걸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저녁이 되자 집안이 조금 쓸쓸해졌다. 텔레비전을 켰다가 다시 껐다. 책을 펼쳤다가 금세 덮었다. 이상하게 도서관의 그 자리가 떠올랐다. 창이 보이던 자리, 옆에서 들리던 볼펜 소리, 내일도 갈까? 스스로에게 묻는 목소리가 생각보다 분명했다. 은주는 그 마음을 굳이 부정하지 않았다. 사랑이라는 말은 아직 너무 멀었다. 호감이라는 단어도 입에 올리기 어색했다. 다만 내일이 조금 궁금해진 하루.
그 정도면 충분했다. 은주는 불을 끄기 전 창문을 한번 열었다 닫았다. 밤 공기가 조용히 들어왔다가 나갔다. 늦게 피는 꽃도 있다고 누가 말했던가. 그 문장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오늘은 그저 그런 날이었지만 아주 조금 다른 날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조금이 은주에게는 생각보다 컸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다. 어제보다 일찍 잠들었던 것도 아닌데 몸이 먼저 깨어 있었다. 커튼 틈으로 들어오는 빛이 어제보다 조금 더 맑았다. 은주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커피를 내리며 자기 마음을 한번 훑어봤다. 설레는 건지 그냥 습관이 된 건지 둘 다인 것 같았다. 그래서 더 가볍게 느껴졌다. 도서관에 갈 이유를 굳이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냥 가고 싶었다고 말하면 그걸로 충분했다. 가방을 챙기고 집을 나섰다. 바람이 어제보다 차가웠다. 하지만 걸음은 느려지지 않았다. 은주는 은행나무 골목을 지나며 발밑에 낙엽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가 어제의 기억을 조용히 밀어 올리는 것 같았다. 도서관 문을 열었을 때 안쪽은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이들 코너의 웃음소리, 책 넘기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관리실 문 여닫는 소리. 은주는 늘 앉던 자리로 걸어갔다. 벽 쪽끝, 창이 잘 보이는 자리. 잠깐 숨을 고르고 의자에 앉으려던 순간 옆자리 의자가 이미 조금 당겨져 있는 게 보였다. 먼저 오셨나? 은주는 괜히 혼잣말을 했다. 누가 들을 말도 아닌데 말이 나왔다. 그 자리에 가방을 내려놓고 책을 꺼냈다. 어제와 같은 페이지를 펼쳤지만 글자가 들어오지 않았다. 한 번 읽고 다시 읽고 또 같은 문장을 읽었다. 그때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조심스러운 구두 소리였다. 어제 그 리듬과 비슷했다. 안녕하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은주는 고개를 들었다. 그가 어제와 비슷한 옷차림으로 조용히 서 있었다. 아, 안녕하세요. 은주가 답하자 그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어제 그 자리네요. 네, 여기가 편해서요. 저도요. 그 말은 어제와 같은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들렸다. 남자는 앉아서 파일을 펼쳤다. 볼펜을 꺼내 종이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몇 분 동안 둘은 말없이 각자 시간을 보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도서관이 만들어주는 침묵이라기보다 둘 사이에 자연스럽게 놓인 얇은 여백 같았다. 은주는 책을 읽다가 창밖을 보다가 다시 책으로 돌아왔다. 남자는 가끔 종이를 넘기고 볼펜을 멈추고 턱을 살짝 괴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안정적으로 느껴졌다. 급하지 않은 사람의 움직임은 주변의 공기까지 느리게 만들었다. 한참 후 남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은주는 잠깐 멈칫했다. 네, 하루에 한 잔은 꼭 마셔요. 저도요. 집에서 마시기도 하는데 가끔은 밖에서 마시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 말투가 상대의 반응을 재촉하지 않는 느낌이라 은주는 부담이 없었다. 밖에서 마시면 좀 덜 집에 있는 기분이죠. 은주가 웃으며 말하자 남자도 조용히 웃었다. 맞아요. 그게 큰 차이더라고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혹시 점심 괜찮으시면 같이 드실래요? 부담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말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오히려 은주는 웃음이 났다. 거절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선택하라는 느낌이었다. 괜찮아요. 저도 혼자 먹을 생각이었는데 같이 먹어도 좋죠. 말을 내뱉고 나서 은주는 자기 목소리가 생각보다 자연스럽다는 걸 느꼈다. 억지로 용기 낸 느낌이 아니었다. 그냥 오늘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 날이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12시쯤 나가실까요? 네. 둘은 다시 각자의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방금 전과는 달리 시간이 조금 더 빨리 가는 것 같았다. 약속이 생기면 시간은 원래 그렇게 움직였다. 12시가 되자 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 앞에서 잠깐 발걸음을 맞추는 순간이 있었다. 은주는 그게 재미있었다. 사람과 나란히 걷는 일이
오래간만인데도 불편하지 않았다. 도서관 근처에는 작은 식당들이 몇 군데 있었다. 김치찌개집, 백반집, 칼국수집, 은주는 그런 곳이 좋았다. 너무 멋부린 식당보다 사람들이 자주 가는 곳이 더 편했다. 어떤 거 드세요? 남자가 물었다. 저는 칼국수 좋아해요. 그럼 칼국수로 가죠. 칼국수 집에 들어가자. 따뜻한 김 냄새가 먼저 퍼졌다. 점심시간이라 손님이 몇 명 있었고 사장님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둘은 창가 쪽 자리에 앉았다. 은주는 괜히 창밖을 한번 봤다. 자기 습관이 들킨 느낌이었지만 그건 나쁘지 않았다. 여기 자주 오세요? 은주가 물었다. 가끔요. 혼자 와도 어색하지 않아서요. 혼자 와도 어색하지 않은 집이 있더라고요. 은주가 말하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런 집은 사람을 억지로 만들지 않아요. 은주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다. 사람을 억지로 만들지 않는 곳. 그 말은 식당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다. 사람에게도 해당될 수 있었다. 칼국수가 나왔고 둘은 처음 몇 숟갈은 말없이 먹었다. 뜨거운 음식은 말을 천천히 만들었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제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죠. 네, 저도 놀랐어요. 원래는 잘 안 그러는데 그 자리가 좋더라고요. 그 말은 자리 얘기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얘기 같았다. 은주는 괜히 고개를 숙여 웃었다. 저도 그 자리가 좋아요. 남자는 은주의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국물을 한 숟갈 더 떠먹었다. 저는 준호라고 합니다. 그가 말했다. 이름을 말하는 목소리가 담담했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도 가볍게 흘리지도 않았다. 저는 은주예요. 은주도 자연스럽게 말했다. 은주씨. 준호가 이름을 불렀다.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또렷하게 들렸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조용하게 무리 없이 부르는 게 이렇게 오랜만이었나 싶었다. 준호 씨는 도서관에서 일하세요? 아니요. 자원봉사 비슷하세요. 주말에 책 정리 도와주고 가끔 행사가 있으면 사람 안내도 하고요. 좋네요. 도서관에서 일하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요. 준호가 웃었다. 편한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죠. 그래도 여기 오면 조용해지는 건 맞아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자신도 이해할 수 있었다. 저는 요즘은 시간이 좀 생겨서요. 은주가 말했다. 예전에는 바빴는데 이제는 바쁜 게 줄어드니까 좋기도 하고 가끔은 좀 낯설기도 해요. 준호는 그 말을 끊지 않고 들었다. 그게 은주에게는 더 편했다. 낯설죠. 시간이 남는다는 게. 준호가 말했다. 근데 그 낯설미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은주는 그 문장을 마음속에 넣어두었다. 지금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은 문장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둘은 계산을 두고 잠시 실랑이를 했다. 은주는 반쯤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제가 살게요. 내일 또 오실 거잖아요. 준호가 잠시 멈칫했다가 웃었다. 내일도 오실 거예요? 저는 아마요. 은주가 대답했다. 아마라는 말이 확정처럼 들렸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일은 제가 살겠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조금 차가웠다. 은주는 목도리를 고쳐 맸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고 잠깐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작은 손난로를 꺼냈다. 이거 괜찮으시면. 은주는 순간 손사래를 치려다가 그만두었다. 받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였다. 고마워요. 손난로는 따뜻했고 그 따뜻함이 손바닥을 넘어 마음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다. 은주는 괜히 자기 손을 주머니에 넣지 않았다. 그냥 들고 있었다. 둘은 도서관까지 같이 걸어왔다. 길은 짧았지만 말이 끊기지 않았다. 은주 씨는 여행 좋아하세요? 준호가 물었다. 좋아하긴 하는데 자주 가진 못했어요. 요즘은 혼자 다니는 연습 중이에요. 혼자 여행 어때요? 은주는 잠시 생각했다. 좋아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점점 내 속도가 생기는 느낌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좋네요. 내 속도. 도서관 앞에 도착했을 때
둘은 자연스럽게 멈춰섰다. 곧 헤어져야 하는 순간인데도 어색하지 않았다. 보통은 헤어질 때가 제일 어색한데 오늘은 아니었다. 저는 오후에 잠깐 일이 있어요. 준호가 말했다. 아, 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그 자리에서 될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주는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대답은 이미 마음속에 있었다. 네, 내일 봬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은주는 자기 목소리가 조금 밝다는 걸 느꼈다. 대차고 활기찬 성격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오늘이 그런 날이라서였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가 돌아서서 걸어가는 동안 은주는 뒷모습을 오래 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내일 다시 볼 사람이니까.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 어제 그 자리에 앉았지만 오늘은 책이 조금 읽혔다. 문장이 들어오고 줄이 이어지고 페이지가 넘어갔다. 은주는 손난로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잠깐 바라봤다. 작은 물건 하나가 하루를 바꾸는 날이 있었다. 그게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확실히 다른 날이 되게 만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는 은행나무 골목을 다시 걸었다. 낙엽 소리가 어제와 비슷했는데 마음은 어제와 달랐다. 조용히 기분이 좋아지는 날,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고 있는 날, 저녁에 집에 도착하자 은주는 식탁 위에 손난로를 올려두고 물컵을 꺼냈다. 컵에 물을 따르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내일, 은주는 그 단어를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말했다.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감정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았다. 그저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한 사람이 다시 올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에서 시작됐다. 은주는 불을 끄기 전 창문을 한 번 열었다 닫았다. 밖 공기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그 공기 속에 내일의 냄새가 섞여 있는 것 같았다. 아직은 사랑이라는 말을 꺼낼 필요가 없었다. 이 정도면 충분했다. 같은 자리, 같은 시간. 그게 생각보다 큰 일이었다. 다음날 아침, 은주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다. 어제보다 일찍 잠들었던 것도 아닌데 몸이 먼저 깨어 있었다. 커튼 틈으로 들어오는 빛이 어제보다 조금 더 맑았다. 은주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커피를 내리며 자기 마음을 한번 훑어봤다. 설레는 건지 그냥 습관이 된 건지 둘 다인 것 같았다. 그래서 더 가볍게 느껴졌다. 도서관에 갈 이유를 굳이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냥 가고 싶었다고 말하면 그걸로 충분했다. 가방을 챙기고 집을 나섰다. 바람이 어제보다 차가웠다. 하지만 걸음은 느려지지 않았다. 은주는 은행나무 골목을 지나며 발밑에 낙엽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가 어제의 기억을 조용히 밀어 올리는 것 같았다. 도서관 문을 열었을 때 안쪽은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이들 코너의 웃음소리, 책 넘기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관리실 문 여닫는 소리. 은주는 늘 앉던 자리로 걸어갔다. 벽 쪽 끝, 창이 잘 보이는 자리. 잠깐 숨을 고르고 의자에 앉으려던 순간 옆자리 의자가 이미 조금 당겨져 있는 게 보였다. 먼저 오셨나? 은주는 괜히 혼잣말을 했다. 누가 들을 말도 아닌데 말이 나왔다. 그 자리에 가방을 내려놓고 책을 꺼냈다. 어제와 같은 페이지를 펼쳤지만 글자가 들어오지 않았다. 한 번 읽고 다시 읽고 또 같은 문장을 읽었다. 그때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조심스러운 구두 소리였다. 어제 그 리듬과 비슷했다. 안녕하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은주는 고개를 들었다. 그가 어제와 비슷한 옷차림으로 조용히 서 있었다. 아, 안녕하세요. 은주가 답하자 그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어제 그 자리네요. 네, 여기가 편해서요. 저도요. 그 말은 어제와 같은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들렸다. 남자는 앉아서 파일을 펼쳤다. 볼펜을 꺼내 종이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몇 분 동안 둘은 말없이 각자 시간을 보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도서관이 만들어주는 침묵이라기보다 둘 사이에 자연스럽게 놓인 얇은 여백 같았다. 은주는 책을 읽다가
창밖을 보다가 다시 책으로 돌아왔다. 남자는 가끔 종이를 넘기고 볼펜을 멈추고 턱을 살짝 괴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안정적으로 느껴졌다. 급하지 않은 사람의 움직임은 주변의 공기까지 느리게 만들었다. 한참 후 남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은주는 잠깐 멈칫했다. 네, 하루에 한 잔은 꼭 마셔요. 저도요. 집에서 마시기도 하는데 가끔은 밖에서 마시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 말투가 상대의 반응을 재촉하지 않는 느낌이라 은주는 부담이 없었다. 밖에서 마시면 좀 덜 집에 있는 기분이죠. 은주가 웃으며 말하자 남자도 조용히 웃었다. 맞아요. 그게 큰 차이더라고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혹시 점심 괜찮으시면 같이 드실래요? 부담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말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오히려 은주는 웃음이 났다. 거절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선택하라는 느낌이었다. 괜찮아요. 저도 혼자 먹을 생각이었는데 같이 먹어도 좋죠. 말을 내뱉고 나서 은주는 자기 목소리가 생각보다 자연스럽다는 걸 느꼈다. 억지로 용기 낸 느낌이 아니었다. 그냥 오늘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 날이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12시쯤 나가실까요? 네. 둘은 다시 각자의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방금 전과는 달리 시간이 조금 더 빨리 가는 것 같았다. 약속이 생기면 시간은 원래 그렇게 움직였다. 12시가 되자 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 앞에서 잠깐 발걸음을 맞추는 순간이 있었다. 은주는 그게 재미있었다. 사람과 나란히 걷는 일이 오래간만인데도 불편하지 않았다. 도서관 근처에는 작은 식당들이 몇 군데 있었다. 김치찌개집, 백반집, 칼국수집. 은주는 그런 곳이 좋았다. 너무 멋부린 식당보다 사람들이 자주 가는 곳이 더 편했다. 어떤 거 드세요? 남자가 물었다. 저는 칼국수 좋아해요. 그럼 칼국수로 가죠. 칼국수 집에 들어가자 따뜻한 김 냄새가 먼저 퍼졌다. 점심시간이라 손님이 몇 명 있었고 사장님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둘은 창가 쪽 자리에 앉았다. 은주는 괜히 창밖을 한번 봤다. 자기 습관이 들킨 느낌이었지만 그건 나쁘지 않았다. 여기 자주 오세요? 은주가 물었다. 가끔요. 혼자 와도 어색하지 않아서요. 혼자 와도 어색하지 않은 집이 있더라고요. 은주가 말하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런 집은 사람을 억지로 만들지 않아요. 은주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다. 사람을 억지로 만들지 않는 곳. 그 말은 식당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다. 사람에게도 해당될 수 있었다. 칼국수가 나왔고 둘은 처음 몇 숟갈은 말없이 먹었다. 뜨거운 음식은 말을 천천히 만들었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제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죠. 네, 저도 놀랐어요. 원래는 잘 안 그러는데 그 자리가 좋더라고요. 그 말은 자리 얘기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얘기 같았다. 은주는 괜히 고개를 숙여 웃었다. 저도 그 자리가 좋아요. 남자는 은주의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국물을 한 숟갈 더 떠먹었다. 저는 준호라고 합니다. 그가 말했다. 이름을 말하는 목소리가 담담했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도 가볍게 흘리지도 않았다. 저는 은주예요. 은주도 자연스럽게 말했다. 은주씨. 준호가 이름을 불렀다.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또렷하게 들렸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조용하게 무리 없이 부르는 게 이렇게 오랜만이었나 싶었다. 준호 씨는 도서관에서 일하세요? 아니요. 자원봉사 비슷하세요. 주말에 책 정리 도와주고 가끔 행사가 있으면 사람 안내도 하고요. 좋네요. 도서관에서 일하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요. 준호가 웃었다. 편한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죠. 그래도 여기 오면 조용해지는 건 맞아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자신도 이해할 수 있었다. 저는 요즘은 시간이 좀 생겨서요. 은주가 말했다. 예전에는 바빴는데 이제는 바쁜 게 줄어드니까 좋기도 하고
가끔은 좀 낯설기도 해요. 준호는 그 말을 끊지 않고 들었다. 그게 은주에게는 더 편했다. 낯설죠. 시간이 남는다는 게. 준호가 말했다. 근데 그 낯설미 나쁜 것만은 아니여라고요. 은주는 그 문장을 마음속에 넣어두었다. 지금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은 문장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둘은 계산을 두고 잠시 실랑이를 했다. 은주는 반쯤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제가 살게요. 내일 또 오실 거잖아요. 준호가 잠시 멈칫했다가 웃었다. 내일도 오실 거예요? 저는 아마요. 은주가 대답했다. 아마라는 말이 확정처럼 들렸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일은 제가 살겠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조금 차가웠다. 은주는 목도리를 고쳐 맸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고 잠깐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작은 손난로를 꺼냈다. 이거 괜찮으시면. 은주는 순간 손사래를 치려다가 그만두었다. 받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였다. 고마워요. 손난로는 따뜻했고 그 따뜻함이 손바닥을 넘어 마음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다. 은주는 괜히 자기 손을 주머니에 넣지 않았다. 그냥 들고 있었다. 둘은 도서관까지 같이 걸어왔다. 길은 짧았지만 말이 끊기지 않았다. 은주 씨는 여행 좋아하세요? 준호가 물었다. 좋아하긴 하는데 자주 가진 못했어요. 요즘은 혼자 다니는 연습 중이에요. 혼자 여행 어때요? 은주는 잠시 생각했다. 좋아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점점 내 속도가 생기는 느낌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좋네요. 내 속도. 도서관 앞에 도착했을 때 둘은 자연스럽게 멈춰섰다. 곧 헤어져야 하는 순간인데도 어색하지 않았다. 보통은 헤어질 때가 제일 어색한데 오늘은 아니었다. 저는 오후에 잠깐 일이 있어요. 준호가 말했다. 아, 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그 자리에서 될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주는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대답은 이미 마음속에 있었다. 네, 내일 봬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은주는 자기 목소리가 조금 밝다는 걸 느꼈다. 대차고 활기찬 성격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오늘이 그런 날이라서였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가 돌아서서 걸어가는 동안 은주는 뒷모습을 오래 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내일 다시 볼 사람이니까.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 어제 그 자리에 앉았지만 오늘은 책이 조금 읽혔다. 문장이 들어오고 줄이 이어지고 페이지가 넘어갔다. 은주는 손난로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잠깐 바라봤다. 작은 물건 하나가 하루를 바꾸는 날이 있었다. 그게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확실히 다른 날이 되게 만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는 은행나무 골목을 다시 걸었다. 낙엽 소리가 어제와 비슷했는데 마음은 어제와 달랐다. 조용히 기분이 좋아지는 날,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고 있는 날, 저녁에 집에 도착하자 은주는 식탁 위에 손난로를 올려두고 물컵을 꺼냈다. 컵에 물을 따르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내일. 은주는 그 단어를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말했다.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감정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았다. 그저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한 사람이 다시 올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에서 시작됐다. 은주는 불을 끄기 전 창문을 한번 열었다 닫았다. 밖 공기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그 공기 속에 내일의 냄새가 섞여 있는 것 같았다. 아직은 사랑이라는 말을 꺼낼 필요가 없었다. 이 정도면 충분했다. 같은 자리, 같은 시간. 그게 생각보다 큰 일이었다. 다음 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알람보다 먼저 은주를 깨웠다. 은주는 이불 속에서 잠시 그 소리를 들었다. 빗소리는 이상하게 사람 마음을 느리게 만들었다. 오늘이 영화 보는 날이지. 혼잣말을 하다가 괜히 웃음이 났다. 날짜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낯설었다. 커피를 내리고 간단히 토스트를 먹는 동안 은주는 옷을 2번이나 갈아입었다. 누굴 만나러 가는 날도 아닌데
마음이 괜히 분주했다. 우산을 챙겨 집을 나섰다. 빗길이라 발걸음은 천천히 움직였다. 은행나무 골목은 젖은 냄새로 가득했고 낙엽이 바닥에 붙어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다. 도서관에 도착하자 안쪽 작은 강당에서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동네 주민들을 위한 상영회라. 규모는 크지 않았다. 은주는 문 앞에서 준호를 먼저 찾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갔다. 오셨어요. 준호가 먼저 다가왔다. 손에는 따뜻한 캔커피 2개가 들려 있었다. 비 오는데 오기 힘드셨죠? 아니에요. 비 오는 날이 더 좋을 때도 있잖아요.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다. 저도 그래요. 둘은 나란히 앉았다. 의자 사이의 간격이 극장보다 훨씬 가까웠다. 팔이 스칠 듯 말 듯한 거리. 상영되는 영화는 오래된 흑백 영화였다. 줄거리도 단순하고 화면도 느렸다. 그런데도 은주는 화면보다 옆자리의 기척이 더 또렷하게 느껴졌다. 준호가 숨을 고르는 소리, 가끔 자세를 바꾸는 움직임, 영화 속 인물이 웃을 때 준호도 같이 웃었고 슬픈 장면에서는 조용히 숨을 길게 내쉬었다. 은주는 그 반응들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영화가 끝났을 때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는 동안 둘은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다. 생각보다 좋았네요. 준호가 먼저 말했다. 네, 느려서 더 좋았어요. 은주가 대답하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은 느린 게 귀하잖아요. 둘은 강당을 나와 도서관 로비에 섰다. 유리문 밖으로 빗줄기가 보였다. 점심 드셨어요? 준호의 물음에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요. 그럼 오늘도 같이 드실래요? 그 제안이 이제는 전혀 낯설지 않았다. 근처 작은 국밥집으로 들어갔다. 비 오는 날이라 그런지 따뜻한 냄새가 더 진했다. 자리에 앉아 사장님이 자연스럽게 물을 내왔다. 그 평범한 풍경 속에서 둘은 조금씩 더 편해졌다. 은주 씨는 비 오는 날 좋아하세요? 준호가 물었다. 예전엔 싫어했어요. 옷 젖고 길 막히고. 지금은요? 지금은 조용해서 좋아요. 핑계 없이 느려질 수 있어서.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저도 비 오는 날엔 좀 덜 바쁘게 살아도 괜찮은 사람 같아져요. 국밥이 나오고 둘은 말없이 몇 숟갈을 떴다. 뜨거운 김 사이로 대화가 천천히 이어졌다. 영화 보니까 예전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준호가 말했다. 어떤 생각이요? 누군가랑 나란히 앉아있던 시간들.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그때가 전부였던 날들. 은주는 그 말을 듣고 숟가락을 잠시 멈췄다. 저도요. 대단한 장면은 아닌데 이상하게 오래 남는 순간들. 둘은 서로를 잠깐 바라봤다. 눈을 피할 필요는 없었다. 그저 같은 기억을 다른 자리에서 꺼낸 사람들 같았다. 식당을 나서자 비는 조금 약해져 있었다. 우산 같이 쓰실래요? 준호가 물었다.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둘은 하나의 우산 아래 섰다. 걸음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어깨가 닿지 않도록 조심하는 그 간격이 오히려 더 또렷하게 느껴졌다. 은주씨, 준호가 불렀다. 네? 제가 말을 좀 천천히 하는 편이라 답답하진 않으세요? 은주는 그 질문이 조금 귀엽다고 생각했다. 아니요. 저도 빠른 건 힘들어요. 준호는 안도한 듯 웃었다. 다행입니다. 도서관 앞에 도착했을 때 비는 거의 그쳐 있었다. 둘은 우산을 접고 잠시 서 있었다. 오늘 고마웠어요. 은주가 말했다. 저야말로요. 같이 보니까 좋았습니다.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작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이건 제 연락처입니다. 부담되시면 안 받으셔도 돼요. 은주는 종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받아들었다. 부담 아니에요.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준호는 그 대답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그럼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봬요. 은주는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닫고 나서야 손에 쥔 종이를 다시 펼쳐봤다.
짧은 이름과 번호, 그 단순한 글자들이 이상하게 또렷했다. 저녁이 되자 빗소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은주는 창문을 조금 열었다. 오늘 하루를 어디부터 떠올려야 할지 몰랐다. 영화였는지, 국밥집이었는지, 우산 아래의 거리였는지, 다만 분명한 건 하루가 어제보다 조금 넓어졌다는 사실. 은주는 종이를 책 사이에 끼워 넣었다. 당장 전화를 걸 생각은 없었다. 그냥 그 자리에 두는 게 더 어울리는 마음이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멀리 있었지만 사람 하나가 일상 속으로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다. 비가 지나간 자리처럼 조용하고 분명하게. 며칠 동안 은주는 종이를 꺼내보지 않았다. 책 사이에 끼워둔 채로 그대로 두었다. 일부러 피한 건 아니었지만 서두르고 싶지도 않았다. 사람과 가까워지는 일은 예전부터 천천히 하고 싶었다. 빨리 다가가면 빨리 멀어질 것 같은 기분이 늘 따라다녔다. 도서관에는 여전히 갔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 하지만 준호는 보이지 않았다. 그 사실이 은주의 마음을 조금만 흔들어 놓았다. 바쁜가 보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 책을 펼쳤다. 글자는 눈에 들어왔지만 문장은 잘 남지 않았다. 그날 오후 도서관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전화벨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은주씨 맞으세요? 준호의 목소리였다. 생각보다 반가웠다. 네, 맞아요. 연락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일이 좀 생겨서요. 은주는 그 말에서 설명보다 미안함이 먼저 들렸다. 괜찮아요. 저도 그냥 지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혹시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작은 전시가 있는데. 은주는 창밖을 한번 바라봤다. 특별한 일정은 없었다. 그리고 거절할 마음도 없었다. 괜찮아요. 그럼 제가 모시러 가도 될까요? 모시러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고 조금 따뜻했다. 제가 도서관 쪽으로 갈게요. 네, 그럼 거기서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은주는 휴대전화를 한참 들여다봤다. 이름 하나가 저장된 화면이 생각보다 또렷했다. 다음 날 은주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준비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묶었다 풀었다 하다가 결국 평소처럼 묶었다. 특별해 보이고 싶지는 않았다. 그저 자기답게 보이고 싶었다. 도서관 앞에서 준호를 만났다. 그는 단정한 셔츠 차림이었고 손에는 작은 종이가 들려 있었다. 이쪽입니다. 걸어서 갈 수 있어요. 둘은 나란히 걸었다. 낯설지 않은 보폭이었다. 전시는 작은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었다. 사진과 그림이 섞여 있는 공간.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은주는 그림보다 그림을 보는 준호의 얼굴을 더 자주 보게 되었다. 이 사진 좋네요. 준호가 말했다. 바다를 찍은 사진이었다. 조용해서요. 말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 표현이 은주의 마음을 건드렸다. 사람도 그런 사람이 좋죠. 은주가 조용히 덧붙였다. 둘은 천천히 공간을 돌았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갤러리를 나오며 준호가 물었다. 은주 씨는 사람을 오래 두고 보시는 편이에요? 은주는 잠시 생각했다. 예전엔 빨리 판단했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습니다. 카페에 들러 차를 마셨다. 창가 자리에 앉아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바라봤다. 저는 결혼을 했었어요. 준호가 먼저 말했다. 은주는 놀라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들었다. 아내가 아팠습니다. 오래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시간이 들어있었다. 은주는 섣불리 위로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들었다. 그래서 사람과 가까워지는 게 가끔은 무섭기도 합니다. 그 말 끝에서 준호는 웃으려 했지만 완전히 웃지는 못했다. 은주는 자기 손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저도요. 겁이 안 난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둘 사이에 솔직한 침묵이 놓였다. 그날은 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과거를 전부 꺼내놓기에는 아직 시간이 모자랐다. 헤어질 때 준호가 말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요. 은주는 짧게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는 마음이 조금 무거웠다. 하지만 그 무게가 싫지만은 않았다. 사람 한 명을 조금 더 알게 된 무게였다. 책 사이의 종이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번호가 아니었다. 그 사람의 시간 한 조각이었다. 은주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였다. 사랑이라는 말은 여전히 꺼내지 않았지만 말하지 않은 자리에서 마음은 조금씩 자라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둘은 전보다 자주 만났다. 약속이라고 부르기엔 조금 느슨했고 우연이라고 하기엔 조금 분명한 시간들이었다. 도서관에서, 산책로에서, 가끔은 동네 식당에서 만남의 이유는 늘 사소했다. 책 한 권, 커피 한 잔, 짧은 전시 하나, 그 사소함이 은주에게는 오히려 편했다. 거창한 이름이 붙지 않은 관계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는 늘 같은 문장이 걸려 있었다. 우리는 어디까지일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다. 준호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오후 둘은 도서관 뒤 산책로 벤치에 앉아 있었다. 바람은 따뜻했고 햇빛은 지나치게 밝지 않았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은주 씨는 혼자 지낸 지 오래되셨어요? 은주는 잠시 망설였다. 이 질문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네, 이혼하고 나서요. 짧은 대답 뒤에 길게 이어질 말들이 있었지만 은주는 거기까지만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캐묻지 않았다. 그 점이 은주에게는 고마웠다. 저도 혼자 지낸 지 꽤 됐습니다. 준호의 말은 늘 그랬듯 조용했다. 혼자가 익숙해지면 사람이 편해지기도 하고 가끔은 더 겁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은주는 그 문장을 마음속에서 여러 번 읽었다. 맞아요. 가까워지는 게 좋으면서도 무섭죠. 둘 사이에 솔직한 공기가 흘렀다. 그 공기는 어색하지 않았고 가볍지도 않았다. 준호는 잠시 바닥을 보다가 말했다. 은주 씨랑 있으면 제가 너무 서두르지 않게 돼요. 그 말이 은주의 마음을 조용히 건드렸다. 저도 그래요. 빨리 말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아요. 둘은 서로를 보며 짧게 웃었다. 그날 저녁 은주는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고 방 안의 공기가 천천히 바뀌었다. 식탁에 앉아 물 한 잔을 따르며 오늘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말하지 못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이혼 후에 긴 시간 혼자 아이를 키우던 날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새벽들, 준호에게도 비슷한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은주는 그 모든 이야기를 한 번에 꺼내고 싶지 않았다. 조금씩, 천천히, 필요할 때만 사람을 알아간다는 건 아마 그런 방식일 거라고 은주는 믿고 싶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준호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오늘 고마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편한 시간이었어요. 은주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저도요. 천천히 걸어서 좋았어요. 보내고 나니 괜히 마음이 조용해졌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멀리 있었지만 그 단어가 언젠가 필요해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은 조금 가까워져 있었다. 은주는 불을 끄고 창가에 잠시 섰다. 말하지 못한 이유들은 아직 많았지만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 곁에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하루가 충분했다. 약속은 늘 같은 시간에 시작되지는 않았다. 어떤 날은 느리게, 어떤 날은 조금 서둘러 다가왔다. 그 불규칙함이 둘 사이의 리듬이 되어갔다. 그날은 준호가 먼저 연락을 했다. 저녁에 잠깐 걸을까요? 비가 온다는데 그 시간쯤이면 그칠 것 같아요. 은주는 창밖을 보며 짧게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비 예보가 있다는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부드럽게 했다. 비가 오면 사람은 조금 솔직해지는 것 같았다. 약속 장소는 동네 작은 정류장이었다. 둘이 처음으로 도서관 밖에서 만나기로 한 날, 은주는 우산을 챙기며 괜히 시계를 여러 번 봤다. 서두르지 않으려 했지만 발걸음은 자꾸 빨라졌다. 정류장에는 이미 준호가 서 있었다. 얇은 점퍼 차림, 손에는 접힌 우산 하나,
일찍 오셨네요. 은주가 말하자 준호는 멋쩍게 웃었다. 집에 있으면 괜히 더 일찍 나오게 되더라고요. 둘은 잠시 말없이 비오는 거리를 바라봤다. 버스가 몇 번 지나가고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오갔다. 그냥 걸을까요? 준호의 말에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빗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우산 두 개가 서로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그 거리가 요즘 둘 사이의 전부 같았다. 은주씨, 준호가 조용히 불렀다. 네, 가끔은 제가 너무 느린 사람인가 싶습니다. 은주는 걸음을 조금 늦췄다. 느리다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한데 사람을 기다리게 할까 봐요. 그 말 속에 준호의 망설임이 그대로 보였다. 은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저는 기다리는 게 싫지 않아요. 급한 사람보다 느린 사람이 더 편해요.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우산 손잡이를 조금 고쳐 쥐었다. 그 말 고맙네요. 빗소리가 둘 사이의 빈칸을 채웠다. 그때 은주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아이에게서 온 짧은 메시지였다. 저녁 약속을 취소한다는 내용. 은주는 화면을 보다가 무심코 한숨을 쉬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준호가 물었다. 아니요, 그냥 가족 일이라서요. 그 말 끝에서 은주는 더 설명하지 않았다. 준호도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조금은 무거워졌다. 걷던 길 끝에서 작은 카페가 보였다. 둘은 자연스럽게 그 안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공기가 안경에 김을 만들었다. 은주는 괜히 안경을 닦으며 자리에 앉았다. 은주 씨는 가족 이야기 잘 안 하시네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주는 컵을 만지작거리다 짧게 웃었다. 할 말이 많아서 오히려 못하는 것 같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습니다. 말을 꺼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둘은 동시에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 비슷한 두려움이 있었다. 카페를 나올 때쯤 비는 더 굵어졌다. 정류장까지 다시 걸으며 준호가 말했다. 은주씨, 제가 너무 천천히 다가가는 건 아닐까요? 은주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했다. 버스 한 대가 정류장에 멈췄다 떠났고 도로에는 물빛이 번졌다. 저는 천천히 오는 사람이 좋아요. 은주는 결국 그렇게 말했다. 빨리 다가오는 사람은 빨리 멀어지더라고요. 준호는 그 말을 오래 들은 사람처럼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럼 저 이 속도로 가도 될까요? 은주는 우산 끝을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대답이 둘 사이의 작은 약속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는 혼자 우산을 쓰고 걸었다. 정류장에서 헤어질 때 준호의 표정이 오래 남았다. 말하지 않은 것들이 여전히 많았다. 가족 이야기, 과거의 실패, 서로의 상처. 하지만 오늘은 그걸 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날이었다. 은주는 창문을 열고 빗소리를 들었다. 느린 사람과 느리게 걷기로 한 밤. 그 선택이 이상하게 마음을 단단하게 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은주는 창문을 열며 어젯밤의 습기를 내보냈다. 방 안에 남아있던 공기가 조금씩 가벼워졌다. 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온 건 점심 무렵이었다. 오늘은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부담되시면 다음으로 미뤄도 돼요. 은주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보여주고 싶은 것이라는 말이 조금은 조심스럽고 조금은 진지하게 느껴졌다. 오늘 괜찮아요. 짧게 답장을 보냈다. 둘이 만난 곳은 도서관이 아니라 준호의 집 근처 작은 공원이었다. 은행나무 몇 그루와 낡은 놀이터가 있는 곳. 준호는 벤치에 앉아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다. 갑자기 이런 걸 보여드려도 될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는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뚜껑을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낡은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은주는 그걸 보며 말을 아꼈다. 이건 질문보다 기다림이 필요한 순간 같았다. 준호가 한 장을 꺼냈다. 아내입니다. 사진 속 여자는 밝게 웃고 있었다. 햇빛 아래에서
머리카락이 반짝이는 모습. 은주는 그 웃음을 오래 바라봤다. 참 따뜻한 분이셨을 것 같아요.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보다 훨씬 따뜻한 사람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슬프기보다는 멀리 여행을 다녀온 사람의 톤에 가까웠다. 이 사진들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만 하다가 계속 못했습니다. 오늘은 왠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은주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조금 알 것 같았다. 보여주셔서 고마워요. 준호는 상자 안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준호였다. 지금보다 마른 얼굴, 조금 더 빠른 눈빛. 시간이 참 많이 갔죠. 그 말 끝에서 준호는 작게 웃었다. 은주는 자기 가방을 열어 지갑 속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저도 하나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 조금 빛바랜 색. 이때는 세상이 다 제 몫인 줄 알았어요. 은주가 말하자 준호는 사진을 조심히 바라봤다. 은주 씨 닮았네요. 다들 그렇게 말해요. 둘은 잠시 말없이 서로의 시간을 들여다봤다. 사진은 말보다 더 많은 걸 들려주고 있었다. 저는요, 준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은주 씨를 만나면서 제 시간이 다시 움직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말이 공원 공기 속에서 천천히 가라앉았다. 은주는 곧바로 답하지 못했다. 대신 사진을 다시 상자 안에 넣었다. 저도 비슷한 마음이에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길게 쌓인 시간이 들어있었다. 둘은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낙엽 냄새와 아이들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은주씨, 준호가 멈춰섰다. 제가 너무 늦게 나타난 건 아닐까요? 은주는 그 질문을 오래 품었다. 늦다는 건 누가 정하는 걸까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가 지금 만난 게 그냥 우리 시간 아닐까요?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해가 조금 기울 무렵 둘은 공원 입구에서 헤어졌다. 상자는 다시 준호의 품에 안겨 있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처음보다 가벼워 보였다.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식탁에 앉아 사진을 다시 꺼내 보았다. 과거는 지워지는 게 아니라 자리를 옮기는 거라고 오늘 처음 알게 된 것 같았다. 준호가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진들이 덜 외로워졌습니다. 은주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답했다. 저도 덜 외로워졌어요. 창밖에는 저녁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은주는 그 불빛들을 보며 천천히 숨을 골랐다. 사람 하나가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속도는 생각보다 느렸고 그래서 더 분명했다. 오래된 사진들 사이에서 새로운 시간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둘 사이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약속을 정할 때 더 이상 망설임이 길지 않았고 헤어질 때 다음을 말하는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해졌다. 하지만 아무도 그 변화를 이름 붙이지는 않았다. 은주는 그게 좋았다. 관계의 이름이 먼저 붙으면 사람이 그 이름을 따라가느라 자기 걸음을 잃어버리는 것 같았다. 주말 오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혹시 오늘 시장 구경 같이 가실래요? 별일은 없는데 혼자 가긴 좀 심심해서요. 은주는 전화기 너머로 사람들 소리와 바람 소리를 들었다. 좋아요. 저도 마침 집에만 있었어요. 시장은 생각보다 북적거렸다. 과일 냄새, 생선 냄새, 튀김 기름 냄새가 서로 섞여 있었다. 둘은 특별히 살 것도 없이 천천히 길을 걸었다. 은주 씨는 이런데 자주 오세요? 준호가 물었다. 예전엔 자주 왔죠. 아이들 반찬 사러, 명절 준비하러 말을 하다가 은주는 문득 멈췄다. 그 시절이 멀리 흘러가 있었다. 지금은 그냥 구경이 더 좋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습니다. 필요해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람 냄새 맡으러 오는 기분. 둘은 포장마차 앞에서 어묵을 하나씩 들었다. 뜨거운 김이 손가락 끝을 따뜻하게 했다. 은주씨, 준호가 불렀다. 네, 제가 요즘 자꾸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이
시장 소음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렸다. 은주는 어묵꼬치를 내려놓고 준호를 바라봤다. 어떤 기대요? 다음 날, 다음 약속, 은주씨 표정 같은 것들요? 준호는 조금 부끄러운 사람처럼 웃었다. 그게 혹시 부담이 되실까봐. 은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부담은 아니에요. 저도 비슷하니까요. 그 대답을 듣고 준호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다. 시장을 나와 강변 쪽으로 걸었다. 해는 천천히 기울고 있었다. 은주 씨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주는 곧바로 답하지 않았다. 그 질문은 대충 넘길 수 없는 것이었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은요? 은주는 강물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조금 더 알고 싶은 사람. 그 말이 지금의 마음에 가장 가까웠다. 준호는 그 문장을 오래 들었다. 그 정도면 저한텐 충분합니다. 둘은 벤치에 앉아 해가 완전히 내려갈 때까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이 없어도 시간은 흘렀고 그 흐름이 둘을 한쪽으로 밀어주고 있었다. 헤어질 무렵 준호가 말했다. 은주씨, 네, 내일도 보고 싶습니다. 그 말은 고백 같기도 하고 인사 같기도 했다. 은주는 잠시 웃었다. 내일도 볼래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둘 사이의 공기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는 걸음을 일부러 늦췄다. 마음이 너무 빨리 앞서가지 않도록. 사랑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입 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 단어가 둘 사이 어딘가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다는 건 은주도 알고 있었다. 천천히 오는 사람은 멀리 가지 않는다. 그 믿음이 오늘의 마지막 문장이 되었다. 겨울이 오기 전의 바람은 어딘가 망설이는 사람 같았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채 골목 사이를 서성였다. 은주는 그 바람을 맞으며 집 앞 정류장에 서 있었다. 오늘은 준호와 멀리 가지 않기로 한 날, 그냥 동네를 걷다가 저녁을 먹기로 했다. 특별하지 않은 약속이 이제는 가장 자연스러운 약속이 되었다. 준호가 멀리서 걸어왔다. 걸음이 예전보다 조금 빨랐다. 은주는 그걸 알아보았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나왔어요. 둘은 말없이 골목을 걸었다. 가게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은주씨, 준호가 조용히 불렀다. 네, 저는 요즘 하루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은주는 그 말을 이미 알고 있었다. 자기 하루도 그랬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은주 씨를 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은 크지도 작지도 않은 목소리였다. 그래서 더 진짜처럼 들렸다. 은주는 잠시 멈춰 서서 준호를 바라봤다. 저도 그래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날들이 들어 있었다. 둘은 다시 걸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운 거리. 식당에 들어가 따뜻한 국을 나눠 먹고 창가 자리에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었다. 거창한 계획은 없었다. 내일 무엇을 할지, 다음 주에 어디를 갈지, 그 정도의 이야기. 하지만 그 사소한 말들이 둘 사이에 집을 짓고 있었다. 식당을 나올 때 준호가 말했다. 은주씨, 제가 너무 늦게 왔다는 생각이 가끔 들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늦은 건 없어요. 우린 그냥 지금 만난 거죠. 그 문장이 오늘의 가장 정확한 딱 같았다. 집 앞 골목에서 둘은 잠시 멈췄다. 내일도 볼까요? 준호가 물었다. 은주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내일도요. 그 말은 약속이라기보다 일상의 한 부분처럼 들렸다. 집으로 들어온 은주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였다. 멀리서 버스 소리, 누군가의 웃음, 작은 강아지 짖는 소리. 그 소리들 사이에 오늘의 시간이 섞여 있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직도 입 밖에 꺼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단어가 필요 없을 만큼 마음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늦게 피는 꽃이 가장 오래 간다고 누가 말했었다. 은주는 그 말을 이제 조금 알 것 같았다. 서두르지 않아도 사람은 서로에게 닿을 수 있다는 것. 느린 마음이
더 깊이 남는다는 것. 불을 끄기 전 은주는 오늘 걸었던 길을 가만히 떠올렸다. 내일도 같은 길을 같은 사람과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든든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다만 오늘의 문장은 이 정도면 충분했다. 천천히 오는 사랑과 천천히 걷는 마음. 그게 은주가 만난 사랑이었다.